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어제 좀 여러 가지 좀 방향을 봤을 때 방향을 봤죠.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언급드렸고, 말 그대로 오늘 또 제대로 추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적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그 위치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세 때문에 하락이 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의 움직임이 여기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저녁에 있을 미국의 만기를 대비해서 먼저 빠졌다고 좀 봐요. 그리고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은 우리나라 장이 좀 밀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밀렸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좀 상해나 좀 니케이 같은 건 좀 그 고점에서 눌린 거고 좀 그런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아시아 전체가 조금 수급이 좋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좀 달러에 좀 반등도 있긴 했지만 그 좀 아시아 증시의 약세가 오늘의 하락이었다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를 적용됐고 추세를 봤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잠깐 갭으로 뜨고 빠지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구독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날의 하락과 상승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이 출발하고 한 30분 정도 관망하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 매수가 붙고 외인 매도, 그 다음에 기관 매도가 나오는 쌍그리 매도가 나오는 날은 무조건 하방이다. 웬만하면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반등해주고 할 때도 있지만 일단 하방이다. 그 다음에 그게 지속되면 하방이 짙어진다 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매수세가 자꾸 뭐 3천원, 5천원, 6천원 늘어나면 그날은 자꾸 이제 장이 밀리고 반등하기 힘든 날이에요. 근데 오늘이 그랬고 오늘 수급 체크만으로도 하방을 예상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거의 다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오늘 장이 밀린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든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아시다시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셨으리라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장중에도 또 이제 공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보시면 지지와 저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랬고 분봉이죠. 오늘 분봉이고 자 보시면 어, 여기 헤드앤숄 그러니까 쌍봉이 나오고 쌍바닥이 나오고 다시 상승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분봉만 봐도 그 코스피 분봉만 봐도 정말 그 뭐 0. 몇 프로 뛰기 뭐 1% 뛰기 이렇게 단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잘 보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쌍봉을 그리고 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줬지만 결국 밀렸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자 5분봉 이렇게 봐보시면 여기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지수 5분봉 보면 오늘 반등받고 지지받고 끝났던 데가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자 내일도 대충 예견이 가겠죠. 자 보이시면 내일 반대로 출발과 동시에 강하게 반등해줘서 올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바로 하방이겠다. 이렇게 지수만 봐도 보이죠. 그래서 하방이겠고 보면 또 여기 지질 때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3110포인트.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반등해주기 전 지지받았던 구간이죠. 구간이죠. 3100포인트 정도. 그렇게 또 보여진다.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좀 더 밀릴 수 있고, 좀 그 다음에 미국의 만기, 그 다음 명절 전이라는 거를 또 감안하면 또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쌍봉을 그리고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건 공감하실 겁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그리고 코스피 200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 저항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나오고 내일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여기를 이 하락 추세를 뚫어주고 좀 거래량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일 장 자체가 그러기엔 쉽진 않아 보이죠. 내일도 약세가 예상된다면 이 하락 추세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 하락 구간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현금 공격적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한 현금으로 충분히 또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을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좀 담아봤어요. 자 이거 또 안 맞으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자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달러가 또 하필
장도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달러가 또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달러가 쉽게 내려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 상승 추세 자꾸 지워지는데, 자, 상승 추세 꺾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고점에선 밀린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위에서, 그러니까 좀 빠지고 좀 눌려야 되는데 위에서 행보를 해버린다는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당장도 보면 또 내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죠. 다시 고점대를 두드릴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일 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코스피 바닥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말 나오면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좀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9월 한 달이 되게 또 공포가 올 수도 있다라는 또 불안감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부른 매수보다도 일단 좀 관망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좀 시장에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9월달 뭐 역사적 통계로 봐도 미국장은 9월은 항상 안 좋다고 하고 9월 말이 갈수록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 지표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세고 뭐 어차피 9월 말에 접어들고 금방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는 게 좋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공격적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하시리라 믿고, 오늘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홍준표 관련주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얘기 드렸죠. 단타. 이거 단타 치시려면 이런 걸로 치세요. 수급 들어오는 걸로 하시고 여기만 지켜주면 됩니다 하고 그어놨죠. 그래서 좀 보신 분이면은 충분히 이 와중에서도 언제 사셨던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고 뭐 할 수 있던 구간은 충분히 다 나왔다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칠 땐 이렇게 테마적인 것들이 좋지, 뭐 어중간하게 보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도 뭐 5% 10% 이렇게 수익 내면서 가져갈 수 있고, 여기 지지대가 확실히 딱 보였고 지지대 적용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얻어 걸리면 거래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대를 잘 지켜주고 주포가 금액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고가 놀이 패턴으로 보이죠. 거의 고가 놀이 패턴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은 고가가 지켜주면 이 안에서 깔끔하게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섹터가 오늘 장이 약한 거에 비해 정말 조용조용하게 끔틀끔틀 올라오고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그러면 자, 예전에 또 요거는 또 다른 대응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한라 IMS라고 얘도 조선 섹터로 해서 얘만 일단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갖고 왔죠. 갖고 왔고, 자, 처음에 여기에서 아주 소량으로 접근해 보시자 라고 얘기 드렸고, 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시장의 과대나 폭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초기 물량, 중간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그 지지대 찾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도 한번 공유를 다시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평단가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요때 금액대만 나눠서 분할 매수 제대로 했다 그러면 7,000원 정도 초중반, 중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7,000원 중반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어떤 종목 보실 때도 이렇게 분할 매수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보면 이랬고 지금 금액대가 다 뚫어져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미 수익권이고 많이 수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갖고 온 이유는 그 거래법도 거래법이지만, 자, 고점대도 다 있다는 부담감이죠. 그래서 여기를 또 뚫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단기적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보여지죠.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수급도 개인 매도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이제 그 기관 외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수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쁘게 또 매물소 해주면 여기 또 튀어 올라가 줄 수 있고 너 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예전에 소개드리고 그 조금 보유하시다가 답답해서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계셔서 기억이 나서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익절할 수 있는 구간대 잘 체크해서 가져가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이나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보면 장은 좀 되게 안 좋고 바닥 대비 잘 보자라고 한번 공유 드린 적은 있는데, 장은 되게 안 좋은데 정말 그냥 조용하게 티도 안 나게 조용하게 오르고 있어요. 조용하게.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분할 매수 이게 좀 바닥권을 놓쳤다면, 여기서 초기 못 샀다면 초기 물량은 지금쯤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해놓고 장이 밀리면 이렇게 좀 밑에서 다시 그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좀 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관망하시면서 좀 매수 관점 오시면 담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저항대에 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종목의 조선주도 한 번씩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지금은 자 초기 물량을 바닥에 샀다 그러면 지금은 추가 물량은 금지입니다. 추가 물량 금지고 반대로 추가 물량은 여기 구름대를 뚫어주고 난 다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위포조선 경우는 차라리 초기 물량이 언제가 금액이 있던 83,000원이 넘어주는 금액대가 나오고 나서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자입니다. 여기 안에서 박스 내에서는 어차피 추가 매수 해봐야 바로 또 박스 상단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접근해가지고 평단가 훼손시키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위에 좀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정 올 때 항상 얘기 드리죠. 조정 올 때 추가 매수 고민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 정도는 관심 있으신 분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 여기 밑에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세가 다시 올라오고 좋아져서 여기 금액대에 또 잘 체크해 보면 여기 물려 있는 것도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좀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죄송합니다. 한국조선해양 맥락은 비슷해요. 맥락은 비슷하고 말씀드린 대로 자 11만원, 그러니까 지금도 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전제하에 11만원 109,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마찬가지로 다시 눌려주고 온다 그러면 여기선 잘 째려봐야 됩니다. 잘 째려보고 그 고점에 있든 언제 있든 물려있던 구간 설정에서 추가 물량을 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미 단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 지지 확인하면서 늘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시 이 밑에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급하지 않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막 빠르게 보기는 어울리는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금액을 이쁘게 설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져가기도 되게 많은 종목일 수 있어요. 좀 장기 투자로도 또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슈퍼 사이클 10년 사이클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급할 건 없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선해양도 이렇게 보면 추세를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때에서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기 금액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이 추세 적용을 받은 거니까 오히려 여기가 통과되고 나서 보는 게 추가 매수도 고민하는 게 맞겠고, 반대로 여기에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지지대를 체크하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어울린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급할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 그 다음에 여행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예전부터 소개드렸던 종목이에요. 종목 모드 투어, 참 좋은 여행, 파라다이스 이 정도를 이제 언급드렸는데, 보시면 맞아요. 모드 투어도 여기 금액대 뚫어줬어요. 뚫어주고 구름대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자 지금 금액은 조금 어중간합니다. 지금 금액 어중간하고 오히려 이렇게 여기 구름대를 보고 구름대가 이렇게 반대로 지지되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 적용이 되어주는가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와 주는 거, 아예 올라와서 논다 그러면 조금 분할적으로 초기 물량도 괜찮고 담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 25,800원 정도 구간, 여기 구간 25,500원 정도, 여기 정도 구간에서 좀 이렇게 좀 눌려줄 때 담아볼 만은 합니다. 초기 물량 바닥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초기 물량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밀릴 때 대응해야 된다 이고요. 어중간한 추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참 좋은 여행까지 볼까요? 참 좋은 여행 보시면 참 좋은 여행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섹터 자체의 흐름이 돈이 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몰리는 것 같지만도 은근히 좀 약한 모습이 나오죠. 약한 모습 나오니까 장이 또 거기다 안 좋으니까 충분히 눌릴 수 있고, 눌리면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좀 이렇게 적중률이 높게 좀 명절이 껴가지고 기간을 좀 잊어버리되 9월도 좀 잊어버리되, 어차피 위드 코로나 주라고 하면 좀 뭐랄까 지금 금액대 저점만 잡아놓으면 물려도 좀 어느 정도 좀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좀 테마적으로 좀 견인이 될 수 있는 섹터니까 지속적 관심은 필요합니다. 수익 내시려면. 그래서 좀 한 번씩은 다 훑어 보셔야 되고, 관심 종목에 나오고 최저가에 담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은 이제 CIS인데 2차전지 해가지고 어제 이제 좀 나름 요런저런 공략법을 드렸죠. 그런 건 드렸는데, 자 오늘 또 한번 추세를 올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추세를 올렸죠. 이렇게 올리면서 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금액을 볼 것은 아니고, 자 지금은 그래요. 여기 고점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여기 17,700원을 쉽게 뚫기가 어려울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조금씩 그 수익을 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래도 신규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여기까지 조정이 올 때
이렇게 조정이 오거나 이렇게 조정이 오거나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이 추세를 타고 우리가 봤던 요런 그림이 나오는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면은 해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금액에서 어중간한 추격 절대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보유자의 매도 영역이에요. 지금은 보유자의 매도 영역. 그러니까 또 지금쯤이면 조금씩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은 가져가되 지금 고점대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여기 때 매물대를 소화해주지 않으면 충분히 바로 밀리는 구간이니까 어중간한 추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죠. 하시면 안 되고 동진 세미캠 볼 건데 동진 세미캠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참 얘도 지금 추세가 무섭죠. 단기적이지만 무서운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이런 저항들을 뭐 구름대가 얇아서 구름대도 저항이 되죠. 구름대가 얇아서 한 번에 뚫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어줬어요. 한 번에 뚫어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도 이제는 좀 내일 장 안 좋고 하면 밀릴 수 있고 오히려 가버린다면 얘는 여기 또 장기 침체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무조건 눌렸다 갈 거예요. 한 번에 뚫어주긴 쉽지 않아요. 정말 한 번에 뚫어주면 오히려 같이 추격매수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건 따라탄다. 거래량이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바로 밀리니까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눌림목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주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도 관심 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자 주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게 정말 지켜줘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한 번쯤은 지지해주면 좋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조정 구간 나온다 그러면 한 중간치 정도 요쯤 되겠죠. 요쯤 금액까지를 보시면서 초기 물량 정도를 이때 담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은 여기 저항 구간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뚫으려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많이 거래를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뚫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면서 하시되 신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기아가 야 이거 참 현대차랑 기아는 참 달라요 차트가. 이거 보면 현대차랑 기아는 좀 어떻게 보면 같은데 야 이거 아무리 그 좀 노조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자리가 너무 달라요 둘이. 그러니까 보면 기아는 그냥 차트가 좋아요. 당분간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오늘도 이쁘게 상승 나왔고 그러니까 기아는 오히려 나빠 보이지가 않는데 삼성차는 오히려 안 좋아 보이죠. 현대차 죄송합니다. 현대차. 그래서 차라리 자동차 섹터를 신규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의 기아도 나쁘지 않다. 금액적. 그러니까 예전에도 추천드렸던 초기 물량 금액대가 여기인데 지금 언저리예요. 지금 언저리. 이렇게 저가 때도 담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면 좋고 초기 물량을 얘기했던 게 여기 구간 예전에 상승 갈 때 구간에서부터 처음 얘기 드렸던 구간이죠. 근데 수익이 다 반납이 됐기 때문에 저도 빼놨다가 하방을 얘기하고 빼놓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는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각도가 뭐 되게 가파르고 막 되게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초기 물량 아니면 자 이런 기아 같은 것들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끊고 갈 거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누릴 때마다 사가지고 변화가 모으는 거 전혀 나쁘지 않은 섹터고 기아도 좀 제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저가 줄 때 사놓으면 무조건 수익 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보단 기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건설주들도 많이 봤는데 금호건설도 보고 뭐 엔지니어링도 보고 많이 봤는데 야 또 이거 엔지니어링 봤지만 결국 가는 놈은 엔지니어링만 가고 있어요. 엔지니어링만. 그러니까 저평가였다 해서 뭐 했던 종목들 말고 그냥 가는 놈이 가나 봐요. 어차피 이제 대장이 가는 거고 갈 놈이 가는 거고 다 섹터가 다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부터 바닥권 여기부터 얘기 드렸어요. 2만원 2만1천원 19,000원, 2만원 밑에 이렇게 해서 편납가 이쁘게 모아보자 얘기 드렸고 2만원, 1,000원에서 바닥 매집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금액대다. 그런데 단기적 미니박스지만 여기는 항상 또 저항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차익 실현하면서 가시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차익 실현하면서 보실 분은 보시되 이렇게 요즘 같은 장은 길게 보다 짧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뚫어졌죠. 뚫어졌어요. 뚫어줬는데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 여기 저항대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도 이렇게 하방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 마찬가지 추격 매수는 힘들고 반대로 여기 뚫어주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워지고 추세 강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돼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나름 되게 매력적인 금액 올 때 담는 노력이 중요해요. 이미 이렇게 떠버린 거를 급하게 따라가면 바로 채하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하시되 분할로 갈 건지 바닥 매주로 갈 건지 포지션 잘 잡으셔서 거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간단하게 섹터, 자 수소 특집을 우리가 이제 9월달 특집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뭐 안 간 것도 있고 뭐 간 것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게 좀 쉽지 않나요? 사실은 저도 옥석을 못 가린 편이죠. 못 가린 건설주 옥석을 못 가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못 가는 놈을 매집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시간에 곧 해결된다고 믿고 있고, 보시면 동아화성은 제일 먼저 소개됐던 종목이 동화성인데, 동화성은 이제 수소 자동차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화화성은 추세를 세우면서 꿋꿋이 가고 있고, 말씀드렸던 15,500원, 16,000원 구간을 여기 벗어나지 않고 추세까지 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여기 금액대, 여기 금액대 또 뚫어 놓으면, 뚫어지면 야 이거 여기 뚫리면 진짜 가벼워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뚫어지면 진짜 해볼 만하다, 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고 안착되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려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도 매수는 힘들고, 반대로 시장의 불안을 느끼고 힘드시고 바닥에서 사실 물량이 있으시면 비중을 줄이는 구간이죠. 늘리는 구간 아니에요. 줄이는 구간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조금 잘 대응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징적인 거 몇 개만 볼 건데, 두산 피어셀도 오늘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해줬죠. 그제 여기 깨지면 되게 안 좋은 금액이다. 48,900원이면 요거 여태까지 올라온 거 거짓이다, 여기 됐어. 거짓이다. 근데 거짓은 아니라고 올려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으면 얘는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리니까 매물 쏟아지면서 이게 눌린다. 근데 지금 자리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몇 프로 동안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말 그대로 마이너스만 안 되면 투자가 잘못됐다고 해도 실패해가지고 돈을 잃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금액을 지키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또 지금 바닥권에서 산 거 잘 째려보면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오롱 인더가 사실은 또 제일 또 이게 단기적으로 수소 섹터 얘기 드리고 가장 이뻐요. 이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상하고, 코오롱 인더는 옛날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자주는 안 해요. 추천을 한번 해놓고 수익 나면 어차피 잘 대응하시겠지 하고 계속 리뷰는 안 해요. 잘 종목 볼 것도 많은데 제가 안 샀으면 더 관심이 없고, 여기 이제 금액대 지켜주고 지켜줬죠. 지켜주고 이제 지금의 위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간다고 하지만, 5일선 이게 급등주를 공략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따라가 볼 수는 있지만 고점대 부담은 항상 존재하죠. 정말 그 대응을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추세를 만들어 보면 우상향 중이죠. 그냥 우상향 중인데 이렇게 바닥 대비 요것도 충분히 이렇게 매수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다라는 이런 추격 매수 기법을 사용하시는 건 절대 비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그래서 일단 그 세종 코오롱 인더랑 두산 피어스, 동화성 이렇게 봤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게 나빠서 손실권 가고 막 되게 묻히는 애는 없어요. 섹터 자체가 좀 자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지만 시장도 약하고 조금 섹터의 특징도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수익이신 분들 잘 일단은 보유해보자. 그러니까 아직은 매도할 때나 뭐 손절치기보다 일단은 보유하자. 그리고 이 섹터 자체는 장기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 어느 정도 사서 밀리는 건 감당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가가 돌아올 섹터니까 시간의 문제지 온다. 그래서 싸게 사는 노력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종목 봤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전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고, 내일이나 또 이제 명절 세고 와서도 또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잘 대응하며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혼이었습니다.